선거를 할 때가 됐는데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지금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네. 선거를 해서 이상한 애들이 와서 정권을 잡으면 네. 우리는 뭐하러 싸운 거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버마, 네. 미얀마의 장기 집권 한 30년 가까이 이제 장기 집권한 사람이죠. 이제 보면은 대외 무역을 중단시켜 버려요. 중단을 시켜요? 쌀 수출 필요 없어. 우리는 먹고 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있던 주요 산업들, 회사들을 다 국유화 시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교육 예산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그럼 번뇌와 집착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를 갖고 문을 꽁꽁 열어 담그면서 이제 몰락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 네.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올리는 컨텐츠마다 대단히 큰 또 인기를 끌고 계시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저희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또 3프로 TV와의 그 방송 내용, 그 중에서도 인기 있었던 작품들도 이제 여기 다시 또 업로드를 좀 해드리면서 또 모르셨던 분들, 그러니까 새로 복습하시는 기분도, 그렇죠, 복습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예 처음 또 박사님을 뵌 분들도 야 이런 나라들도 있었나 하면서 또 공부 새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 세계 이야기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올 거니까요. 혹시 여행사라든지 뭐 이런 데 광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미얀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미얀마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독립해서 그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독립 이후에 한 40년대 후반?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미얀마의 암흑기예요, 이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문을 닫아 걸고 폐쇄 국가로 이제 살아왔던.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이제 그러한 한 40년 정도의 세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한번 해보죠. 보면.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요. 예. 네. 뭐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잘 들여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947년 지난 시간에 이제 7월 19일 날 아웅산 장군이 이제 암살당하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 많이 좀 슬퍼했겠네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이제 슬퍼 이제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일정은 또 정치 일정대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7년 9월달에 이제 헌법을 이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1948년 1월 4일 날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선언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48년 1월 4일 날 이제 버마라는 어떤 새로운 나라로 이제 탈바꿈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보통 영국에서 독립 식민지 했던 국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그 영연방 커먼웰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죠. 호주 뭐 이런 그렇죠. 뉴질랜드, 뭐 캐나다도 꽤 오랫동안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기 한 켠에 보면 유니온잭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그려져 있고, 뭐 총독도 지금도 형식상 있기도 하죠. 이제 파견 받아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버마 같은 경우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엄정 중립을 이제 선언합니다. 뭐에 대한 엄정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뭐 우리는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뭐 영연방 이런 데 가입하면은 너희들 뭐 친서방이야.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아웅산이라는 이분이 이제 또 반공으로 또 돌아섰기 때문에 또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 선뜻 또 가기도 좀 애매한. 근데 하지만 자관 반서방에 대한 영국으로 대표되는 어떤 서방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정 중립을 선언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좋은데 말이죠.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 바로 또 내전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얀마, 이제 버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아웅산 장군이 이제 그 와서 몇 번의 이제 급선회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척을 지게 된 게 첫 번째가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당 세력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소수민족들하고 이제 같이 또 힘을 합치자라고 했는데 또 이제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너희들이 따로 독립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버마족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제 카렌족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도 독립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948년부터 네. 이제 그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네.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치열한 이제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독립하자마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렌족, 그 다음에 이제 아라칸 지역에서는 이제 이슬람 또 지금의 로힝야 이런 쪽 계신 분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 무장 투쟁에 이제 나서는 거죠. 확실한 구심점이 되는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군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생 국가의 어떤 그 버마의 그 군대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정말 그 나라를 만들자 말자 이거 나라가 절단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소수민족 그 다음에 각종 공산주의자 이들과의 이제 전투를 나라가 생기자 말자부터 이제 치열하게 겪는 거죠 이제. 네네네. 이 와중에 또 중국 그 중국과의 문제가 생겨요. 중국? 네. 중국은 또 왜? 중국이 이제 그 모택동이 네. 이끄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네. 이제 국민당하고 네. 이제 1945년 이후에도 계속 전투를 벌이죠.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당군이 이제 패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 몰아내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알기에는 이제 국민당이 밑으로 계속 쫓겨 내려오다가 대만으로 결국 가고. 대만으로 갔다. 네. 그래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국민당군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주력은 대만으로 갔지만 네. 서쪽에도 있었어요. 아. 예, 이 쿤밍이나 이쪽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 장개석이 이끌던 주력하고 합류를 하려면 이미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뚫고 가야 뚫고 가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미얀마까지 갔어요? 결국은 이제 미얀마 쪽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네. 과거에 이제 그 버마 루트 이런 걸 타가지고 갑자기 그 신생국가 버마의 북동쪽 지역에 네. 이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당 패잔병들이죠. 네. 근데 세력이 꽤 돼요. 그래도 왜냐면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다 보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든든한 백도 있었어요. 미국 CIA가 공산당이랑 또 그렇죠. 싸워야 되니까 이 친구들을 이제 도와주는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활주로도 만들어주고 비행기도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패잔병들은 그 중국 본토에 대한 게릴라전도 전개를 하면서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 저쪽 대만하고 이제 비행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버마 당시 이제 신생 국가인 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제 보면 딴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네. 다른 나라에 이제 일에 쓸려가 가지고 엉뚱하게 또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네. 이 버마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네. 자체적으로 이 패잔병들을 이제 공격을 해버려요. 중국 본토에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남의 나라 군대인데. 남의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더 북쪽으로 이제 밀어내 버립니다. 네. 예, 밀어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고맙죠. 새로 만들어진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버마와 중국이 이때부터 이제 밀접한 우호 관계를. 예, 우호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버마군은 이 19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전투를 거치면서 네. 나라의 어떤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네. 사실 50년대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이 군대가 네. 가장 선진적이고 이러한 내전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되게 빠르게 컸고 그 사회에 가장 많은 자원을 독점하고 좋은 인재를 갖고 오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쿠데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핵심 이제 지배 세력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다 겪었던 이제 그런 일이죠. 네. 그래서 1950년대 뭐 또 어추얼추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네. 이 하나의 독립 국가로서 이제 성장을 이제 쭉 해오고 있었는데 1958년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시 선거를 할 때가 됐어요. 선거를 할 때가 됐는데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지금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네. 선거를 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놈들 이상한 애들이 와서 정권을 잡으면 네. 우리는 뭐하러 싸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수상한테 이제 가가지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쿠데타가 필요하다. 친위 쿠데타. 아,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라는 게 두 종류예요. 네. 군부가 완전히 민간 정부를 휩쓸어버리고 네. 군부가 바로 나서가지고 이 정권을 잡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쿠데타가 있고 네. 친위 쿠데타가 있어요.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중에 한 세력이랑 붙어가지고 네. 나머지 세력을 세력들을 쓸어버리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원래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리 짝짝꿍이 된 이제 쿠데타죠. 네네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 군부 주도의 어떤 과도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네.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윈. 레윈? 네윈. 네. 네윈. 네. 이 네. 사람이 이제 그 버마, 네. 미얀마의 장기 집권. 이때서부터 1960년부터 이제 1988년까지. 네.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이제 장기 집권한 사람이죠. 이제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선거는 이제 못했을 거고. 네. 그래서 1960년에 이제 네윈이 주도한 군정이 선거를 실시해서 당연히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누라는 이제 수상이 이제 취임을 네.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군부 독재에 쭉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단은 선거를 했으니까 군부는 이제 뒤로 한 발 물러나고 네. 이제 우누라는 이제 이 수상이 이제 지휘하는 이 민간 정부가 일단은 가기는 가는데 네. 이 헌법에서 자기들이 이제 1947년 9월달에 이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헌법을 만든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제 독립을 할 권리를 이제 보장해 준다.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 있었어요. 헌법에. 헌법에. 예. 삭제해야 되겠구만요. 삭제해야 되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이제 이 네윈이 1962년 3월 2일 날 다시 네.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예. 의회 싹 바꾸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보장했던 소수민족의 연방 탈퇴 권리를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버마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세력을 또 확장을 해야겠죠. 이제 보면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모든 소수민족을 다 적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가장 만만한 소수민족 네. 인도계.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추방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 40만 명 정도의 이제 인도계 네. 사람들을 지금의 방글라데시 쪽으로 추방을 해요. 재산 몰수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보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불만을 이제 그 중에 힘이 없던 어떤 공동의 적을 하나 찾아가지고 네네. 그거를 그리고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확고하게 어떤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혁명 평의회 이런 걸 이제 구성을 이제 합니다. 많이 들어보던 많이 이름이죠. 비슷해요. 이름이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해요 보면. 네. 그리고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네. 걷기로 합니다. 버마식 사회주의. 예, 우리는 한국식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가 1970년에 들었는데 네. 여기는 1962년에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로 해요. 네. 그러니까 버마식 사회주의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막시즘, 네. 예, 기반을 두고. 네. 여기에 불교적 가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불교적 가치가 들어갑니까? 불교적 가치가 들어가면서 뭐냐면은 네. 원래 막스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쭉 발달하면 공산주의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적 토대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신적 토대가 중요합니까? 근데 불교적 가치가 여기에 딱 가해지면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뭐예요? 불교는 무소유잖아요. 네. 물적 토대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는 거죠. 너네들은 아무것도 갖지 마. 그러니까 뭐 굳이 되나? 온 사회가 네. 발전과 뭐 뭔가 더 많은 잉여와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그 원시 이제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나왔던 게 평등이잖아요. 네. 다들 이제 서로 돕고. 네. 묘하게 겹치는 면이 있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고립주의로 이제 가는 거예요. 버마식 사회주의는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들이 뭐 하건 간에 우리끼리 그냥 그렇죠. 특별히 막 뭐 생산수산 누가 뭐 독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죠. 다 같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가자. 네, 그렇게 가자. 아, 그래서 대외 무역을 중단시켜 버려요. 중단을 시켜요? 쌀 수출 필요 없어. 우리는 먹고 살면 돼.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지장 없으니까. 없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있던 주요 산업들, 회사들을 다 국유화 시킵니다. 아이고야. 예. 망조가 들었네. 근데 이게 망조가 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은 눈을 시야를 약간 넓혀가서 네. 이 미얀마 지금 버마가 있는 지역들, 인도차이나 반도 그 주변 지역을 쭉 보면 네.
한편으로는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넘어오면서 네.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그다음에 프랑스와 뭐 계속 교전이 있고 미국이 개입을 시작을 하고 하는 여러 장면들이 막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내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 휘둘린다. 또 저런. 휘둘리고 아. 잘못하면 또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아. 우리 그래서 영연방 탈퇴도 영연방에 가입도 안 했는데 네네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문 다 걸어 잠그고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발전을 하려면 또 외국인들한테 의존하고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국주의 애들이 또 들어오는 꼴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번복이 된. 네네네. 지금의 입장이랑 또 많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보면은 62년부터 한 10년 정도 하다가 베트남이 정리가 되고 문을 딱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갈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보면은. 그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좀 닫아놓고 우리끼리 보호하다가. 눈치를 좀 보다가 네.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 그랬는데 베트남 전쟁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하다 보니 너무 오래 이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74년까지 이제 혁명 평의회가 헌법도 없고 네. 그냥 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가다가 네. 야,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뭔가 체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맨날 비상사태로 살 수는 없지 않냐.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이라는 거를 만들고 사회주의 계획당. 예, 사회주의 계획당, 그냥 플래닝, 네. 파티 플래닝 계획당을 만들고 네. 헌법을 버마식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일당 독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리고 이제 버마 연방주의 사회공화국이라고 네.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제 사회주의 국가 맞아? 이상한데 쟤는. 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이 67년에 네. 이제 이런 와중에 67년에 랑군에서 이제 보면은 이 폭동 사태가 한번 벌어져요. 랑군에서. 예. 네. 그 무슨 폭동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래도 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개석 패잔병도 쫓아내주고 막 이러니까. 네. 중국이 이 버마, 미얀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버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중국계 버마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중국계 버마인들. 네, 중국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공산주의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고 조용히 살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시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혁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혁명 수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니네도 네. 우리처럼 사회주의 뭐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버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 안 차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애들 인도 애들처럼 또 우리 상전 노릇하려고 라고 해가지고 1967년에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이 내윈이 이제 뒤에서 부추긴 이제 반중국 폭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일이 살해를 당해요? 예,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 이제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베이에어리어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합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으로 갑니다. 지긋지긋하다. 일종의 뭐 난민처럼 된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윈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아웅산 그 친구죠. 이제 30인. 그래요? 예. 3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훈련도 받았던 사람이고.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한테는 되게 탄압과 무자비한 지배, 그다음에 이제 탈레반 스타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오락 다 폐지. 아주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데 본인은 이제 유럽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호화 쇼핑도 즐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심적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제 정신 상담도 많이 하고 심리 상담도 많이 하는. 그래요? 예. 근데 이 내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얀마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죠. 예. 근데 여러 가지 뭐 잘못한 것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 교육 체계를 붕괴시켜 버렸어요. 체계를 붕괴시켜? 예.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 버마라는 데를 지배하면서 그리고 일찍부터 이제 자치 독립 뭐 분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엘리트 양성에 영국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지역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인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국제학교, 그다음에 랑군 대학, 그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들도 직접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교육 시스템이 강한, 잘 잡혀진 영국식 교육 체계가 잘 잡혀진 나라였는데 반제국주의 세력의 일소를 내걸면서 그 시스템 자체를 다 붕괴를 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교육 예산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랑군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던 외국인 교사들을 다 추방합니다. 추방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의 영어 사용 금지를 시켜버려요. 영어 사용 금지? 예. 정말 외국을 너무 싫어했구나.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뭐 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익히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 체계 자체를 아예 잊어먹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올라가면 욕심이 생긴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지. 사람이 그런 번뇌와 집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버마식 다른 교육식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애요, 그냥? 예, 없애버리는 거죠. 부처님 동네에서 스님 말씀 듣고. 아이고야. 버마식 사회주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투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 버마 경제는 그래도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워낙에 있었으니까 한 태국 수준 정도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잘 사는 어떤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랑군, 그 당시 수도였던 랑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보다 더 근대적이었다라고 다들 기억을 할 정도예요, 보면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네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를 갖고 문을 꽁꽁 열어 담그면서 이제 몰락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네민이라는 사람은 1981년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 20년 했네요, 그러면. 그게 62년부터니까 한 20년 채운 거죠. 그러네요. 만 20년 되기 전에 이제 백으로 물러납니다. 뒤에 실세로 이제 뒤로 물러나고 자기 이제 부하들 중에 이제 괜찮은 친구들을 이제 올리고 후계자 올리고 본인은 이제 뒷선으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되게 이제 부러웠던 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딱 대충 이제 롤 모델처럼 되긴 됐네요. 그렇죠. 본인도 군부에서 집권을 해서 내 친구 왔는데 나는 7년 담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적정한 사람을 만들고 나는 뒤로 가서 계속 영향을 행사할 텐데 그러면 현지에서 한번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굳이 그래서 굳이 이 옛날 버마 방문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예. 81년까지 한 20년 하고 물러나서도 친구를 통해서 계속 집권할 생각들을 좀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네민이라는 사람은 뭔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만하면 만만하게 잡는 게 이제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거고, 그 화살이 돌리는 게 계속 이슬람계, 인도인, 지금 로힝야 이쪽 지역인 거죠, 이제. 로힝야도 고생 진짜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이 처음에 인도라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니까 당연히 난민들이 발생하죠. 이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버마 북쪽 로힝야 지역에 또 대거 또 수십만 명이 또 밀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978년에 이제 또 버마 군부가 이제 불법 이민 소탕 작전을 또 개시를 합니다. 소탕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를 또 추방을 합니다. 방글라데시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뭔가 일이 있으면 핑계거리가 되는 만만한 상대가 여기였던 거죠.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한번 가서 이제 위력 시위하고 오만 사람들 또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로힝야 이제 이쪽 계신 분들이 이제 처음서부터 우리는 분리 독립을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이제 외쳤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우리는 그래서 방글라데시랑 그 합쳐서 차라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로힝야 쪽 안쪽에서도 또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방글라데시 하고 또 우린 좀 달라. 라고 하는 또 스스로를 다르게 보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80년대까지 어쨌거나 이 버마, 네. 미얀마 지역은 계속적인 내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산악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이제 반란,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88년이요? 우리 올림픽. 네. 예. 1987년에 이제 계속 그 버마 경제가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쌀 사고 팔고 뭐 하긴 네.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니까 음. 이 고액 화폐, 고액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000원짜리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5,000원짜리도 만들고 10,000원짜리도 네. 만드는데 이게 너무 고액 화폐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니까 이 고액 화폐를 이제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액 화폐로 현금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돈을 날리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네. 갑자기 이제 사태가 나는 거죠. 불만이 나오는 거고. 1988년 3월 12일에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이었던 랑군 대학 네. 학생들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이제 토론회 네.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반정부 투쟁으로 번질 걸 우려한 경찰이 이제 난입을 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사망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해요. 죽는 친구들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봤던 그런 모습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위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뭐 쌀값을 둘러싼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앞장서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중봉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구호가 당연히 이제 네. 내위는 사퇴하라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네가 핵심 실세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윈이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제 부하들을 이제 앞장 세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산유라는 사람이 한번 나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뭐 세인르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물러서는 기색이 보이니까 이제 힘을 얻은 거죠. 더 예. 강하게 시위하는구나. 그래서 1988년 8월 8일 네. 팔자가 많죠. 88년 8월 8일. 예, 8888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에서는 이제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숫자입니다. 보면은 대규모 이제 시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네. 이제 버마군이 나서가지고 미얀마군이 나서가지고 이제 발포를 하는 거죠. 네.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 5일 사이에 뭐 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막 5,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대규모 이제 민주 시위에 대한 이제 무력 진압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천안문 민주화 사건하고도 비슷한. 여기는 88년. 8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우리는 80년, 네, 여기는 네, 88년, 네. 그다음에 중국은 89년. 그러네요. 네. 그래서 8888 운동이라고 이제 꼽히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미얀마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이고 지금까지 이제 이 여파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이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어떤 포지션으로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네. 지금까지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나라는 버마는 이제 극심한 이제 혼란 네네네. 사회에 이제 왔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자라고 해서 소마웅이라는 당시에 이제 군부 지도자가 네.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이제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내민을 내쳐요. 어쨌든 그 전에도 군부들이 군부인데 이제 군부의 세대 교체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저 늘다리들 이제 저리 가. 젊은 우리가 이제 할 거야. 전에 이제 하나회들이 했으면 이제 알자회가 이제 다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9월달에 그 다음에 국가 법질서 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초법적으로 이제 다스리다가 네. 이제 1989년 이 와중에 이제 미얀마 연방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도 이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냉전도 해체되고 도와줄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 총선을 하자. 네. 총선을 해서 1990년에 5월달에 총선을 이제 합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화 세력이 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민주화 세력이 아웅산 수치 여사는 요때 이제 뭐 선거 운동도 못 하고 제대로 했지만 국민들이 다 알아서 찍어준 거죠. 네. 그래서 82% 득표를 해요. 네. 절대 다수가.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물러섰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물러서죠. 그래가지고 무효. 선거 무효? 선거 무효를 선언합니다. 보면은 뭐 하러 했어 선거를 그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서부터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네. 이제 가택연금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 교도소에다 가두기에는 너무 눈이 있으니까 자택에다가 연금을 시켜놓는 네. 이런 체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네. 사실은 그럼 미얀마 도와줄 나라는 없지. 소비에트도 아니고 중국도 지금 뭐
아닐 것 같고, 미국은 뭐 당연히 미국은 뭐 아닐 것 같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뭘 믿고 얘네들이 일어나. 네.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강경 노선을 이제 갈 수 있었던 거는 네. 내부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죠? 이상하게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네. 내부적인 골칫 덩어리들이 사라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큰 골칫 덩어리가 공산 반군이었어요. 계속 중국의 뭐 아름아름 이제 이렇게 있던 아까 중국인 반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쫓겨나고 죽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 가지고 배 타고 밖으로 나간 친구들 미국으로 갔고 핵심 골수 분자들은 저 북쪽으로 가서 중국과의 접경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버마 공산당 반군을 조직해요. 최대 규모의 이제 반군인데 60 몇 년부터 이제 반군을 조직하는 거죠. 게릴라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반군 하는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원래 중국계 버마인들의 이제 원래 핵심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뒤로 가고 이제 그 지역을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카친족하고 와족이라는 이 소수민족들이 이 게릴라군 실권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병사들은 소수민족이 이제 된 거예요. 공산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근데 중국이 이 공산 반군을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도와줬어요. 때 되면 뭐 무기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등소평이 딱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쓸데없는 왜 돈 써? 그래가지고 지원을 이제 차단을 합니다. 1980년대 초반서부터.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공산 반군이 지도부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강하게 막 징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세금을 징수를 해요? 네, 세금 징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 징수가 뭐 말로 되겠어요? 당연히 총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총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부모한테 가서 이걸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나랑 종족이 다르면 이게 쉽게 그래도 되지만 다 알던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 삼촌 돈 내나?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스 레닌주의나 외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늙다리들이잖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사령부를 급습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죽일 사람은 죽이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제 싹 붕괴가 돼버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지? 저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면서 이제 내려앉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알턴이 하나 빠지고. 그렇죠. 알턴이 하나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 쿠데타 나름대로 또 쿠데타죠. 이걸 일으킨 친구들은 이제 서로 이제 종족에 따라 가지고 한 4개 종족으로 이제 또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찢어지고 나니까 이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야 중국하고 그러면 뭔가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알턴 중국 사이에서 중국에서도 제가 좀 쟤네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싶은 자기들도 괴로운 얘네들이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브로커가 나서요. 그 로싱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캉이라고 코캉 차이니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명나라 때 이제 내려왔던 명나라까지 올라갑니까? 명나라 때 내려왔던 이제 중국계 이제 버마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를 사용해요. 중국어로 사용하지만 계속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별탈을 안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냥 소수민족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로싱안이라는 사람이 원래 돈을 좀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1960년대 70년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버마, 태국,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이제 아편 이 아편 재배를 누가 했냐면은 그 장개석 패잔병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게릴라전으로 쫓겨가지고 이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편 재배를 해요. 아편 재배를 하는데 이 로싱안이라는 사람이 이 아편을 이제 운반책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제 돈벌이에 눈을 뜬 거죠. 이렇게 보니까 버마 군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고
중국도 보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 사이에서 네. 브로커 역할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마약업자가 아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군부 실세인 중에 한 사람 중에 이제 킨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이 자기가 가서 저 공산 반군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네. 남은 사람들을 이 미얀마 버마군하고 정식으로 휴전 조약을 내가 체결해 주도록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정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알려준 거예요. 네. 왜? 이 중국하고 버마 그 접경 지역에 공산 반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이 지역에 네. 좋은 나무들, 티크,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환장하는 이 옥,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으니까 돈 없죠. 여기 그동안 당신들 반군 때문에 못 왔잖아요. 네네네. 휴전하고 그러면 군부 여러분들이 여기 자기들 섹타들을 하나씩 가지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중국이랑 무역하세요. 중국이랑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권한을 주시면 내가 중국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갑니다 보면은. 네네네. 근데 마침 중국이 1989년에 천안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고립이 된 상태잖아요. 서방. 네네네. 뭔가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을 했는데 물건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갖다 팔기도 해야 되고.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주변을 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 로싱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가서 만난 거죠. 이제 보면은.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의 거래를 이제 막 튀어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 이제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네네네. 내가 권한은 가졌지만 뭐 가난한 버마에서 내가 군 사령관이라고 해봐야 돈 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로싱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던 큰 돈을 너무 쉽게 버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국경이 네. 이제 열려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네. 옆에 있던 이제 카친이라는 네. 이제 이쪽에서도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돈 벌자. 좀 먹고 살자.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94년에 이제 카친도 이제 미얀마 군부와 이제 휴전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해결되네. 1988년도에 이제 민주운동 대탄압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그 전에도 고립이었지만 완전 고립이 돼서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중국 동병상련이죠. 중국에서도 민주화 운동 탄압하고 여기서도 민주화 운동 탄압했는데 둘이서 통했네. 둘이서 통한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서로가 이제 교역을 하고 새로운 돈벌이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부 지도자들은 이때서부터 네. 목재, 뭐 옥 이런 거 판매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통해서 네. 이제 밑에 이제 그 군부에 돈을 뿌리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떡고물이 떨어지고 떡고물이 떨어지면 그 사람 또 네.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군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이를테면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하지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어컨이 들어와요? 그렇죠. 밑에 하급 병사들도 집에 선풍기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요때부터 텔레비전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성 안테나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아이고야. 뭔가 이제 중국산 물건들이 이제 막 넘쳐오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군부가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가서 제가 대신 심부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네. 돈을 벌면 써야 되잖아요. 음. 이때부터 이 중국이 쏟아내기 시작했던 저렴한 품질은 좀 공산품들. 낮아도 원차 싸던 예. 공산품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 미얀마 군부도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고 뭔가 내가 생활의 질적 수준이 좋아진다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져요. 네네네네. 희귀한 물건이던 텔레비전이 내 집에도 생겨.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뭐 관세고 뭐고 없이 그냥 막 허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경기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1990년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잘 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군부에 대한 불만도 좀 사라지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시기가 네. 이제 미얀마의 어떻게 보면 뭔가 제조업이 성장할 만한 그 기반이 이제 붕괴된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붕괴?
왜냐면은 이제 중국산 물건들이 막 구름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굳이 뭘 만들 필요가 굳이 없군요. 뭐 만들거나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티크나 갖다 팔아. 사람들이 몰래 갖다 팔고 쉽게 물건 돈을 벌고 팔 게 없으면 사람도 갖다 팔고 이때서부터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주변 태국이나 뭐 이제 주변 지역에 인신매매로 많이 또 팔려가기도 해요. 보면은. 그래요? 예. 엄마 찾아 산말리는 네 발로 갔지만 여기는 정말 강제로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해서 정말 인신매매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 지역에 팔려가서 뭐 저임의 노동자, 뭐 가정부, 뭐 매춘 이런데 이제 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한 그 시기가 이제 9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이 시기부터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렇군요. 미얀마 지금까지 대략 한 이제 30년쯤 남은 것 같네요. 20몇 년, 30년. 그렇습니다. 90년 뭐 됐으니까. 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미얀마가 또 대폭적인 스텝을 또 몇 번 바꾸는 또 이야기들이 있죠. 보면.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저희 미얀마 얘기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남은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최준영 박사님께 계속해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